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6강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레벨 3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은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B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가 있는데 어떤 시행을 하는지 먼저 구분을 해야겠죠. 자, 시행은 A에서 먼저 2개의 공을 꺼내서 B에 놓고 그 다음에 B에서는 3개의 공을 꺼내요. 자,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이런 대표값을 구하라. 자, 대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표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풀이의 마지막 종착역은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를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률 분포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주머니 B에서 나올 흰 공의 개수의 경우를 먼저 카운팅을 해봐야 돼요. 그럼 봅시다. B에서 나올 흰 공의 개수는 흰 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흰 공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흰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흰 공이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A에서 흰 공만 받으면 3개가 딱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확률 변수의 값이 몇 개가 나오냐 하면은 요렇게 4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요 4개 중에서 구하기 쉬운 거 3개만 구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1에서 전체 어차피 확률의 합은 1이니까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3이죠. 3. 왜냐면은 B에서 흰 공 3개를 꺼내려면은 자, A에서 흰 공 2개를 갖고 와야만 B에서 흰 공 3개를 갖고 올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A에서 흰 공 2개를 갖고 오려면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 2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에서 동시에 B에는 이제 5개의 공이 있겠죠. 5개에서 공을 3개 뽑는데 흰 공 3개에서 3개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확률을 곱하면 30분의 1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남은 3개도 요런 것처럼 구해야 되는데 요 중에서 좀 구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 놔두고 나머지 2개로 구한 다음엔 나머지 하나를 1에서 빼줘서 구하기로 이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은 직관적으로 이 x는 1일 때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으로 요 네모칸을 비워놓고 나머지 2개를 구해서 전체 하나, 둘, 세 개를 1에서 빼서 요 네모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구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쉬운 거는 0입니다. 0. 0은 뭡니까? 흰 공이 모두 안 뽑혀야 되니까 검은 공만 3개 나와야 되죠. 검은 공만 3개 나오려면은 이미 검은 공이 2개밖에 없잖아요. B에는. 그러니까 3개 나오려면 A에서 검은 공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되겠죠. 근데 A에는 검은 공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에서 올 수 있는 경우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가지고 올 확률은 3C2에서 흰 공 2개에서 하나, 검은 공 하나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됐죠. B 주머니에는 5개에서 3개를 뽑는데 검은 공 3개. 하면은 요거 2개 확률을 곱하면 15분의 1. 요렇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요거를 구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흰 공이 2개 나와야 되죠. 흰 공이 2개 나오려면은 우선은 B에는 흰 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흰 공 하나는 받아야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A에서 흰 공이 2개 왔는 경우랑 흰 공이 하나 왔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흰 공이 2개 왔으면은 B에서는 당연히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 와야 되고 흰 공이 하나 왔더라도 B에서는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를 뽑아야만 PX는 2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부터 확률을 구해봅시다. 흰 공 2개가 오려면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 2개에서만 2개를 뽑고 나머지 이거는 5개에서 3개를 뽑는데 흰 공이 지금 몇 개 됐어요? 총 3개 됐죠. 3개에서 2개를 뽑고 검은 공은 2개죠. 2개에서 1개를 뽑는다. 혹은 이게 5R이죠. 5R.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왔을 경우에는 3C2에서 2C1 곱하기 1C1입니다. 그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확률은 요 확률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0분의 4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5분의 1, 10분의 4, 30분의 1을 1에서 빼주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확률을 먼저 계산하면은 확률은 평균을 계산하면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다 곱하면은 5분의 7. 구하는 확률은
이게 5x 플러스 3이니까 5가 앞으로 나고 5x 플러스 3, 5 곱하기 5분의 7 해서 답은 10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대로 뽑냐 하면은 흰 공은 하나는 뽑아야 되는데 검은 공은 흰 공보다는 그러니까 흰 공보다는 같거나 많이 뽑아야 됩니다. 다음에 나열을 하는데 흰 공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쨌든 대표값을 물었죠. 이게 4분의 x라는 대표값. 대표값이라는 것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레벨 3 보면은 다 대표값을 물었으니까 다 확률 분포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은 x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카운팅 합시다. 나열된 검은 공의 개수는 1개 또는 2개 또는 3개가 될 수 있겠죠. 0개는 왜 안 됩니까? 흰 공은 하나는 뽑았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색 중에 작은 경우의 수가 작은 2개만 구해서 1개를 빼주려고 작전을 짰는데 이제 분모를 어차피 구하려면 각각을 다 구해야 되는 게 요 경우는 왜냐하면 경우의 수분은 경우의 수로 접근하고 요 경우는 뭡니까? 확률 곱하기 확률로 접근했으니까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률로 접근했기 때문에 3개만 구해서 하나만 뺄 수 있는데 하나를 안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 경우의 수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1번과 같은 작전을 못 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흰 공이 뽑힐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입니까? 1개 뽑힐 수도 있고 2개 뽑힐 수도 있고 3개 뽑힐 수도 있겠죠. 맞나요? 지금 확률 변수 x는 검은 공이에요. 그러면 흰 공에 따른 검은 공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봅시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흰 공이 3개 뽑혔어요. 그럼 검은 공은 최소 3개는 뽑혀야 되죠. 맞나요? 근데 흰 공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흰 공이 나열 먼저 됐다 쳤을 때 그 사이에는 검은 공이 최소한 2개는 끼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사이, 뭐 여기나 관계없습니다. 요 사이, 여기나 여기 관계없어요. 요 사이, 쪽 사이가 몇 개 나와요? 총 4개가 나오죠. 요 넷 중에 뭐가 검은 공이 하나 또 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흰 공이 이웃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공간이 몇 개 나오냐면 4개 나오는데 그 공간 4개에 뭐가 검은 공이 1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H1이니까 4가 됩니다. 만약에 흰 공이 2개라고 해봅시다. 흰 공이 2개면 검은 공이 2개일 수도 있고 또 검은 공이 3개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규칙 1에서는 검은 공의 개수가 흰 공의 개수보다 작지 않도록 선택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흰 공 2개인 경우에서 그러면 흰 공 2개를 뽑았으면 검은 공 2개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검은 공 하나는 요 사이에 낑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간이 몇 개 남아요?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운데 낑길 수도 있고 요 앞뒤는 전혀 관계없죠. 같은 공이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요 공간에 b를 넣는데 공간이 XYZ라고 한다면 공간을 XYZ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b의 개수는 1입니다. 그래서 3H1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만약 b가 3개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공간에 뭐가 들어가요? b가 2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2가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3H2는 6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흰 공이 1개인 경우는 흰 공이 1개인 경우는 검은 공이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습니다. 흰 공이 1개인 경우, 검은 공이 1개인 경우는 요 2가지밖에 없죠. 다음에 흰 공이 1개인 경우, 검은 거 2개인. 이거는 결국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흰 공이 1개이기 때문에 나적 규칙 2에는 위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한 게, 자, 2, 3, 4, 3, 6, 4, 다 더한 게 얼마입니까? 22가 됩니다. 22가 되고, 그러면 이 1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1인 경우는 B가 1인 경우죠. B가 1인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분의 2. 2인 경우는 3, 그래서 6. 3인 경우는 4, 6, 4. 요렇게.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구했어요. 확률 분포표를 구했으니까 끝났죠. EX를 계산합시다. 요렇게 곱하는 거죠. 그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냐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4분의 X는 여기에 4를 나눠주는 11분의 7이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익숙한 문제예요. 매우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교란수 디레인지먼트 넘버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참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ABCD 4명이 자기 모자를 들고 있는데 갑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갑이 다시 그 ABCD에게 모자를 돌려줄 때 돌려받는 모자가 자기 모자를 돌려받는 사람의 수를 X라고 했어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자기 모자를 돌려받는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한 명만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죠? 두 명만 돌려받을 수 있고, 세 명이 돌려받는다는 뜻은 결국엔 자동으로 한 명은 자기게 되니까 3이랑 4랑 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이 모자를 줄 수 있는 카운팅 개수는 전체는 4팩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4팩으로 들어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했죠? 어차피 VX를 물었으니까 확률 분포표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확률 분포표. 그러면 이게 디레인지먼트, 이게 교란수라는 거는 요 n팩 곱하기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k팩분의 마이너스 1의 k승이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식이 왜 이래 되냐 하면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